자, 그리고 이제 5번이요. 5번 강릉 아파트,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강원도에 강릉에 있는 모 아파트를 3개월 만에 2,700만 원, 2,700만 원, 거의 3천에 가까운 그런 수익을 냈다. 세후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제가 단타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사실 아파트는 큰 돈이 안 돼요. 왜냐면 가격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대가 어느 정도 그 레인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이 황금성이 아파트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려면 결국은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 빨리 파는 게 아파트가 가장 수월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론 좋은 아파트, 뭐 역세권의 신축의 브랜드의 누구나 좋아할 만한 아파트를 추천드리면 좋겠죠. 얼마든지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때요? 많은 경쟁자가 몰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수익이 가능한 금액으로 낙찰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방으로 가는 거고요. 부득이하게 이런 소액 물건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에 있는 이런 소액, 조금은 관심이 멀어진 먼 그런 아파트들을 조금 저렴하게, 경매 공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사업자, 뭐 매매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물건을 단기에 매각을 해서 거기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의 수익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강릉으로 갔고요. 여기는 지금 이맘 현대 아파트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2층에 나온 물건이고요. 감정가는 1억 8,800입니다. 그게 두 번 유찰이 돼가지고 1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여기도 5구제곱이고요. 네, 방 3개 나오겠죠. 그래서 입찰을 했고 1억 6,690만 원에 여기 1원도 썼죠? 요거 1원 차이로 낙찰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았죠. 요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지금 올해 2월 달이잖아요. 2월 말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파트 분위기가. 굉장히 하락을 한다. 이제 하락의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고 다들 부정적으로 얘기하던 때에 과감하게 지방에 가셔가지고 이 아파트를 저렴하게 낙찰 받으신 거예요. 남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때 나는 더 공격적으로 나아간다. 그게 투자자의 마인드예요. 투자자의 자세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낙찰을 받은 거죠. 자, 이 물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흔히 보는 구축 아파트의 모습이 되겠죠. 구축 아파트의 모습이고 얘가 지금 2층이니까 이 정도 라인이 되겠죠. 뭐 2층이면 어때요? 저층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고 거실이 있고요. 화장실 하나, 둘, 네, 충분히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죠. 훌륭하죠. 자, 여기 위치가 어디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강릉이라는 데가 있죠. 강릉 위에 양양이 있고요. 그 위에 속초가 있고 밑으로는 동해가 있고 삼척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릉이 있죠. 네, 이 동해안 라인에서는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강릉, 춘천, 원주 이렇게 3대장이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강릉인데요. 강릉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요 위치에 있어요. 요 위치에 있고 여기서 강릉역이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릉 고속버스 터미널 얼마 멀지 않아요. 대략 요 정도 위치에 있다. 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요 단지에서 바로 앞에 하나로마트가 있고요. 지방은 하나로마트가 최고죠. 하나로마트 있으면은 모든 게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또 고등학교도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아파트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이쪽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아이들 낳고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입지 파악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니까 여기 전입세대주로 소땡 혼님이 등록이 되어 있다. 전입일자가 무려 1999년도다. 현재 주소지를 가보니까 소땡 혼님이 본인이 거주 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과연 이분이 누구이냐 확인해봐야겠죠. 자, 이분을 이제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니까 소땡땡님이 1999년도부터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분 누구이냐.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이분이 소유자로 되어 있더라. 주소지가 동일하죠? 소유자로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체납자가 여기 거주하고 있구나. 임차인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굳이 문제될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더 이상 권리상의 하자는 없다. 자, 여기 낙찰 받고 현장을 가보셨어요. 근데 사람은 없었고요. 그 당시에 사람이 없어서 관리실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은 거주하지 않는데 다만 짐들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분 쪽하고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해가지고 이 짐들을 다 처분하는 조건으로 명도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미 쓸만한 것들은 다 가져간 상태였고요. 실제로는 쓸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 폐기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명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폐기물 값이 이사비만큼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처음부터 이 물건을 인테리어를 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인테리어 하면서 싹 치우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쓰레기를 버리고 바로 명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집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2층이니까 어때요? 나무들이 보이고 내 정원처럼 그런 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주방이 되겠죠. 주방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때문에 이 주방을 이렇게 깔끔하게 화이트로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하이그로시로 안 하고 페트라고 해가지고 무광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고급져 보여요. 그리고 여기 조명 때려 넣었죠. 이렇게 센스 있게 조명 때려 넣고요. 밝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후광 하나 넣고 요거 가스레인지 하나 넣고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주방하고 화장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깨끗하고 마음에 들면 웬만하면 이제 거래가 됩니다. 화장실도 타일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액세서리도 이렇게 붙여서 깔끔하게 이런 데도 이제 포인트를 준 거죠. 이런 거 일반적인 걸로 안 하고 조금은 이제 디자인적으로 효과 있는 걸로 해서 수전을 딱 갖춰 놓으니까 누가 와서 보더라도 너무 깔끔하다,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거실은 벽지는 하얗게 바닥도 조금 밝은 색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개방감 있게 좀 더 넓게 보이는 효과. 그리고 조명은 LED로 밝게 해서 이렇게 명도용으로 임대용으로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게끔 인테리어 하는 게 좋아요. 내가 거주할 거면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고 내가 임대를 놓을 거면 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괜한 쓸데없이 희한한 거 해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집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팔려면 인테리어가 되는 게 유리해요. 자,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가겠죠? 특히 지방은요,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안 써요. 지방 사람들은.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낙찰을 좀 저렴하게 받아갖고 그만큼을 인테리어를 통해서 가치를 불러일으키면 굉장히 돋보이는 효과가 납니다. 지방일수록. 왜? 다른 집들은 너저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가격을 좀 더 불러도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물건을 이제 단기 매도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내놔가지고 여기가 보니까 시세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쭉 오르다가 약간 정체된 느낌으로 갔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2월 말에 낙찰 받아서 3월 말에 잔금을 치고 5월 달에 2층이죠? 5월 달에 매도를 했습니다. 얼마 걸린 겁니까, 그러면? 한 2, 3개월 걸린 거죠? 2, 3개월. 낙찰 받고 잔금 치고 그 다음에 5월에 매각을 했다. 그런데 보시면요, 거의 최고가예요, 최고가. 2층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높은 층보다도 더 높아요. 2억 2천. 다른 애들은 뭐 1억 9천 5백, 1억 7천, 1억 6천. 이거는 다 인테리어가 안 된 거예요. 요거 하나 인테리어 됐겠네요, 5층짜리. 그러니까 인테리어 2층임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2억 2천이라는 금액에 매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층, 지방, 구축 이런 어떤 악조건을 갖고 있을 때에는 인테리어를 통해 가지고 가치를 불어 넣을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했고, 실제 수익은요 이렇습니다. 1억 8,800에 감정가 나온 거를 우리가 낙찰을 1억 6,690에 받아가지고 대출을 얼마를 했습니까? 67%, 낙찰가의 67% 받았죠? 1억 1,25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득세 1.1%, 1.1%였기 때문에 184만 원. 약 공시가 1억 이하일 거예요, 아마. 공시가 1억 이하. 그래서 취득세 1.1%. 그리고 법무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법무비 나갔고요. 중개비 나갔고, 명도비는 따로 안 나갔고, 대신에 이제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이 좀 나갔죠. 폐기물. 우리 수리를 우리가 한 1,600에 맞췄죠. 1,600에 맞춰서 나머지 한 100만 원 더 들어가고,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2억 2천에 팔았으니까 실제 투자금은 7억 7,500이고요. 7,500에 2억 2천에 팔았고요. 양도세는 매매 사업자로 했기 때문에 15%만 부담하면 됐던 거죠. 이게 만약 개인이었다면은 77%를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총 7,500이 들어갔고, 세후 수익, 비용 이런 거 다 빼고 약 2,700만 원이 남았다.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그래서 수익률은 36%된 거죠. 어떠세요? 요런 게 사실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 중에 지방의 구축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인테리어를 해서 바로 매각을 하는 아주 흔한 그냥 고정적인 그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무려 3개월 만에 2,7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거예요. 크게 어려울 건 없거든요. 권리상의 하자가 없어. 명도도 어쨌든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었고요. 인테리어 내가 하는 거 아니죠. 나는 견적받고 상담해서 가장 최적의 업체를 정해가지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매매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부동산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지방이라고 뭐 안 팔려, 뭐 거기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빨리 깨부셔야 돼요. 지방도 사람 살고요, 다 거래되고요, 다 가능한 겁니다.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치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물건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2023년 올해 2월 22일에 입찰을 해가지고 1억 6,700에 낙찰을 받아서, 낙찰 받고 점유자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현장에 가가지고 관리 사무실 통해 가지고 채무자 연락처를 받아서 통화를 통해 가지고 명도를 했다. 그리고 3월 17일 날 잔금을 치면서 대출을 받았겠죠? 대출 받아서 3월 17일 날 어차피 왜 명도가 끝났기 때문에 빨리 잔금 쳐야죠. 빨리 치고 바로 수리를 진행한다. 다음 날부터 바로. 그래서 수리가 약 2주 정도 걸렸죠. 샤시 빼고 다 수리한 거예요. 샤시 빼고. 샤시를 하게 되면 여기 1,000만 원 추가돼요. 그렇기 때문에 샤시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고 안에만 깔끔하고 밝고 환하게
해서 이거를 1,600만 원으로 끝냈다. 여기에는 폐기물 비용까지 들어가 있다. 폐기물. 이런 비용 아까워하면 안 되죠. 빨리 이런 비용은 내버리고 빨리 처리해가지고 바로 매각을 하든 매매를 하든 하는 게 더 현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깔끔해졌죠. 깔끔해진 이 사진을 가지고, 이 현장을 가지고 부동산 20군데 문자를 돌렸어요. 그리고 또 전화해가지고 매물을 등록을 하고, 이런 정도의 노력은 해야겠죠. 이런 정도의 노력은 해야겠죠. 근데 여기에 추가로 다방, 직방, 그리고 지역 맘카페에 또 광고까지 등록을 합니다.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한 부동산을 통해서 2억 2천에 매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언제? 5월 7일 날. 그래서 2월 20일에 낙찰 받고 명도하고 약 한 달 뒤 3월 17일에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약 한 달 반 뒤인 5월 7일에 매매 계약을 하게 된다. 굉장히 빠른 겁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약 2,700만 원의 세후 수익을 거뒀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 처음이 어렵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2개만 하면 어때요? 연봉 뽑는 거죠. 1년에 2개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